자, 여정이가 화가 많이 났다고 해요?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것에 대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요, 위성 발사, 과학적인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발사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어느 나라든 다 하는 거고, 그리고 발사하기 전에 국제해사기구 IMO에 다 보고를 해요.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한다. 근데 그거는 북한도 했고 모든 나라가 다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외신 기자들이 제일 의아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래요. 아니, 북한이 IMO에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위성 발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걸 남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굳이 경계 경보까지 발령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그렇지. 어차피 쏜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 쏜다고, 시간에 정확하게 쏜 건데 그렇죠. 왜 이러냐 그러면서 야 앞으로 이제 말하라고 막 쏠 거야 라고 띵깡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얘네가 그냥 미사일만 쏠 줄 아는 게 아니라 핵탄두를 100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찜찜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뭘 갖다 쏴서 올려놓을 줄 모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발사하겠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위협도 됩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의 심기를 계속 자극하는 짓거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요. 미국은 이제 혹시 외교 관련해서 미국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는 거에 대한 그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인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미국 본토만 공격 안 당하면 돼요. 안전하면 돼요. 그런데 9.11 때 한번 쳐맞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쳐맞은 게 사실은 일본에 의해서 진주만 공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밑바닥, 마음속 밑바닥에는 일본을 못 믿는 게 있어요. 왜? 본토를 친 나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쳐맞은 게 2001년 9.11 테러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니네 본토 쳐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미사일이다. 저는 이제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미사일에 가까운 건 사실 우리 누리호가 더 미사일에 가까워요. 아니 왜 저기 아니, 우리도 자랑을 좀 해야 돼. 아 이거 자랑인가요? 왜냐면 우리는 과학위성이라고 하지만 제가 모양 보고 야 이거 너무 날씬하다. 미사일 같다, 맞지? 애초에 이거는 잠수함이라든지 사일로 같은 데서 발사하기 위해서 모양을 최대한 세련되게 뺀 거다. 왜냐면 밑에다가 무식하게 뭉툭뭉툭하니 달아서 쉽게 갈 수도 있는데 네. 어렵게 그 파이 안에다가 이걸 박아놓은 거예요. 저분 조만간 좀 사라지겠네. 지도세도 모르게. 조심하세요. 미국이 제일 충격받은 게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우리가 이 누리호 발사를 하는데 네. 발사대를 세운 거예요. 음? 무슨 얘기냐면 네. 원래 발사용 위성 같은 경우에는 네. 위성을 갖고 와갖고 이렇게 세워갖고 애초에 이렇게 조립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발사대를 끌고 와갖고 이걸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의 위성이라면 그냥 발사대를 세워놓고 얘를 옮겨서 그렇지. 세워야 돼요. 옮겨갖고 딱 붙여가지고 그래갖고 연료 주입을 해서 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근데 우리는- 미사일은 이렇게 옮겨와가지고 얘를 세운 거예요. 네. 통째로.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그냥 머릿속에 뭘 생각하시면 되냐. 북한이 맨날 어디서 쏘는지 안 알려줌 하면서 미사일을 갑자기 쭉 발사대 세워갖고 쏘잖아. 옮겨다니면서 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네. 시연을 한 거야. 그렇죠. 왜? 이거 발사대 만든 회사가 하나인데 얘네가 기본으로 이게 우리 지금 쏘고 있는 그 현무 미사일 있잖아요. 현무 미사일 발사대 기술을 갖고 이걸 만들었거든. 실질적으로 이게 ICBM 발사된 거야, 실제로. 그리고 우리는 이미 탄두 시험까지 호주에 떨어뜨려서 다 끝냈잖아. 그래서 누가 거기에다 고체 연료 시험까지 끝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액체 연료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고체 연료 발사체로 바꿔 끼우면 그냥 우린 지금 ICBM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군사업체들은 북한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걱정해. 도대체 얘네가 어디까지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아마 경정부가 있는 동안 아마
외국의 군수 산업체들이 겁나 로비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국이 지금 어디까지 개발해놨는지를 샅샅이 들여다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네. 발사체를 한국 걸 쓰면서 북한제 핵탄두를 쓰면 와, 사실상 한반도는 네. 세계 3대 핵강국인 거야. 천하무적. 왜냐하면 지금 그 핵무기를 갖고 있는 애가 미국,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저기 뭐 인도, 뭐 파키스탄 이 정도잖아. 근데 중국도 한 250발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아니고 북한이 100발 이상의 탄두를 갖고 있다고 우기고 있는 데다가 근데 너무 웃긴 게 가끔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굳이 할 필요 없어. 우린 통일되면 북한 얘기 우리 그렇지, 거야. 그게 우리 건데. 자꾸 그렇게 댓글 참 별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이게 지금 한반도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분리 개발을 해갖고 얘네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실제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랑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그때 협력해갖고 못해갖고 같이 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남북이 사이가 정말 좋았던 문재인 정부 때 미국 외교협회, 그러니까 미국 소위 대미 강경파들이 쫙 모여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동안 주류 외교 정책을 끌고 갔던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꼴 보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저렇게 사이가 좋으면 쟤네 둘이 그렇지. 합체하면은 태권브이가 진짜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예. 거의 마징가가 그레이트 마징가가 되는 순간으로 아니야, 엄청난 마징가는 공기 일본 한 방에 거잖아. 끝나는 거야. 마징가는 일본 거라니까. 알았어. 태권브이가 우리 네.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북한이 군사위성을 성공하거나 말거나에 상관없이 작금에 가장 무서운 거는 소형 핵탄두 시험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남쪽으로 쏘는 거는 절대 위성 발사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어떤 분이 또 친절하게 또 욕구를 달아주셨어요. 이 무식한 송 작가야, 원래 남쪽으로도 위성 쏜다. 당연히 쏘죠. 근데 그거는 북한 측하고 좀 입장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횡측으로 쏘는 거는 지구 자전하고 똑같이 또는 더 빠르게 돌아가면서 말하자면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을 따라 돌아가면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말하자면 지구의 자전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쏴가지고 횡으로 돌리게 되면 그쪽 지역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기상이라든지 지리 관측을 위한 위성들은 이렇게 돌아버리면 협소하게 돌기 때문에 이걸 종축으로 쏴요. 즉 높은 고도에서 지구를 우아래로, 그러니까 남북으로 회전할 수 있게 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를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자전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남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종횡을 하는 것과 적도 부근으로 그렇죠. 같은 이렇게, 회전축을 도는 거는 목적이 목- 다른 거야, 목적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 종축으로 쏘는 위성은 최소 1300km 이상 아주 먼 고고도에 띄워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지구를 관측하기 위한 용도로 쏘는 거고요. 횡측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렇죠. 거구나. 예, 횡측은 우리 궤도에 똑같은 그렇죠. 속도로 떠갖고 또, 항상 머리 위에 써 있으면서 기상이라든지 군사 목적으로 이걸 관측하기 위해서 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북한이 지금 그럴 능력도 없지만 1500km, 3000km 중리나 고고도 높이에다가 그 미사일을 위성을 쏠 이유가 없잖아. 위성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측으로 쐈다는 거는 어떻게 보더라도 이걸 위성 발사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번 위성은 어떻게든지 성공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아까도 얘기한 제궤도 그 기술을 이게 이제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궤도 그러니까 미사일 공격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미사일을 성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는
정확한 위치에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것, 탄착점을 오차 없이 뭐 1km 이내로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유도 기술이 증명이 안 돼 있는 거야. 그걸 갖고 있는 건 누구다? 대한민국이 그걸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요. 지금처럼 사실상의 ICBM 기술들을 마구마구 해외에 과시해주면 좋겠어요. 이제 2025년부터 저궤도 위성을 계속 우리나라가 띄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저궤도 위성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실상 동아시아 내지는 지구 전반부, 이게 지구 뒤쪽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 15,000km 이내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우리 누리호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발사 기술을 빨리 우리가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표적이라니요. 예, 말씀 조심하세요. 도달할 수 있도록. 예, 들여다볼 그리고, 수 있도록. 그냥 뭐 빈칸통이라도 괜찮아요. 필요하면 빌렸으면 되니까. 옆집에 100발이나 있다잖아.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네. 아무튼 이런 면에서 빨리 우리가 경정권만 정리하게 되면 남북 관계만 좋아지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4대 핵강국이다. 기술적으로 따지면 우리 미사일 기술은 이미 러시아, 미국 다음에 3대 핵강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으로 좀 위안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놈만 처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꼭 어떤 새끼라고 말을 우리 못하는데 말 안 했어요. 그 새끼만 아니면 한반도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계속 알려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놈만 없어지면 돼요. 그 놈만.